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파라볼릭 SAR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 차트 강의를 맡게 된 비트필승입니다. 일단 오늘 파라볼릭 SAR 이거 설명에 앞서서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화를 보이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비슷한 이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알아보고 나서 차트적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금과 이제 달러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근본이제가 생각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금은 일단 인류 최후의 안전 자산이다라는 얘기까지가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달러 같은 경우에서는 기축 통화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달러와 그리고 금에 대한 얼만큼 큰 힘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면서 안전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를 전 세계적인 자산 규모를 다 모아서 이제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금이 압도적인 1위가 되겠습니다. 2위 같은 경우에 애플이 되겠는데 애플보다도 5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 시장이다. 금의 가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의 매장량을 한번 알아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나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호주, 미국 이렇게 이런 순차적으로 갖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제 땅덩어리가 이제 큰 나라들에서 아무래도 이 금에 대한 매장량이 많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소비량은 또 반대로 소비량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많나라고 알아봤더니 중국과 인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매장량과 생산량이 중국이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량 또한 중국이 1위이다. 이제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일단 특히 중국은 전 세계의 공급 물량의 3분의 1을 소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생산국이자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 국가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왜 이렇게 금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고 엄청난 소비를 진행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전통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서 전통적인 문화가 이제 조금 관습화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에 따라서 옛날부터 이제 어느 정도 등급을 나누기도 했었고 황제가 쓰는 색깔이 황금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이제 금에 대한 수요도가 높았던 거고 인도 역시도 중국과 마찬가지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겠는데 이 사치품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이 금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인도이다라고 관습화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재미난 얘기가 우리 금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이제 우리 황금이 있겠고 뭐 백금, 핑크 골드라고 하고 있고 이제 뭐 화이트 골드도 있는데 백금과 화이트 골드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었는데 백금은 이 플래티넘이라고 해서 아예 원소 자체가 다른 금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골드는 핑크 골드와 마찬가지로 금에다가 다른 이제 광물을 섞은 합금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을 살 때는 이제 핑크 골드나 화이트 골드를 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팔 때는 오히려 값어치가 없죠. 왜? 합금이니까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이제 금의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백금이 플래티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뭐 결혼 반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라 간의 교육을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이제 기축 통화로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기축 통화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서 활용도가 높지만 옛날에서는 이제 이 금으로서 교역을 이뤄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보통 이제 미국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기축 통화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더욱더 큰 인플레이션을 맞지 않기 위해 경제 위기에 도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 달러를 가치를 가져가야만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의 국가이다 화폐를 만들어내는 조폐 국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외환 보유액보다는 금을 갖고 있을 당연히 금을 더욱더 선호를 하겠죠. 외환 보유를 이제 쌓아놓을 이유가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축 통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자 미국이 군사력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낸 찍어낸 돈이 세계적 기축 통화로 자리를 매김할 게 이것이 아니라 애초에 현물에 연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에 연동을 해서 근본 이자로서 자리 매김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돈을 찍어내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금을 갖다 주면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 주면은 그에 해당되는 금을 줘야 되는 상황의 구조가 놓여져 있는데 이제 전쟁, 특히 월남전에 의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인 특히 영국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에게 의심을 사서 너네 지금 달러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냐? 문제점이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네 달러를 줄 테니 금을 갖고 와라. 그러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짓말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축 통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즉 신뢰성을 잃어서 그 이후에는 페트로달러, 이제 유로, 이제 석유를 있어서 이제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러로만 달러로만 진행하라라는 입장으로서 다시 이제 기축 통화의 자리매김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축 통화를 지금 뺏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면서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페트로달러도 미국 달러로만으로만 이제 석유를 살 수 있게 됐는데 현재 이제 석유 유럽 국가와 지금 미국이 입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위안화로도 석유를 살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생긴 와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 기축 통화를 뺏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시간과 노력을 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 금과 달러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가지고 온 파라볼릭 SAR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파라볼릭 SAR만 보면서 추세를 확인하거나 혹은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지선 정의를 말씀드려보면 이 주가가 어느 수준 아시잖아요.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데 밑에 받쳐주는 것이 지지선이 되겠죠. 어느 수준에 내리면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면 그러니까 매물대가 동반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멈추게 하는 이 매수 세력이 나타내는데 이를 지지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지지선은 주가 그래프상의 주가의 저점들이 연결한 직선으로 나타낸다. 물론 그냥 마냥 놀아난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매물대가 동반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의 박스권에 있을 때는 그 사이에 단기 파동, 저점을 연결한 선으로서 그 부분의 잠재적인 매수세가 대기에 있구나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 선이 이제 돌파를 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박스권의 이탈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과대 낙폭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대를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거나 혹은 이탈했을 때는 아직 이제 저점이 나오지 않았고 더욱더 큰 하락폭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크게 인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지선을 정의를 말씀을 드려봤고 저항대 마찬가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폭을 보일 때는 위에 저항대 특히 이제 매물대가 동반된 저항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많은 거래가 이뤄진다. 그래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멈추어가는 이 매도 세력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저항대 선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이 저항선은 주가 그래프상 이제 주가의 고점들을 연결한 직선으로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동반되는 모습이 보이는 저항대 선을 되겠다. 그래서 저항대를 그리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매물대를 확인하고 그따 보면은 이제 오차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일정 기간 박스권이 있었을 때 이탈한다,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큰 과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타점은 이따 실질적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뚫어주는 시점에서 매물대까지 동반된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충분히 이날 안정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추후에 매물대가 동반되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 저항대가 지지선 자리로 역할이 바뀌었다. 추후에 강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활용도가 높은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파라볼릭 SAR 설명을 드려보기 위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말씀을 드려본 건데 이 파라볼릭 SAR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에 점이 있거나 혹은 아래에 점 있는 모습 키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이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아시긴 아실 겁니다. SAR 이 점을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고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의를 똑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시장 가격의 위나 아래에 찍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점들을 이뤄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분포는 이 포물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각 점은 단일하다. 이 점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상승 추세 동안 이 점들은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 표시되고 여러분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다? 그럼 상승 추세다. 근데 위에 있다? 그럼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표시가 되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추세가 없는 경우에서는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기 위해서 일단 지지선과 저항선을 먼저 실질적인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놓여져 있다. 물론 이제 매물대가 동반되는 확실한 지지대 구간이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관점을 이용이 가능하냐? 이 구간대에서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인 반등, 지지대 라인 작용이 되네. 그러면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지지대 라인이 작용된다는 건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때 악재가 더불어서 심각한 악재가 더해진다? 그럼 지지선이고 뭐고 심각한 매물대가 동반이 되면서 무시하고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악재나 이런 것들이 없고 매물대가 심각한 매물대가 동반된 하락폭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나마 기술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정도 상승폭까지 못 먹어서 아쉬워서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다가 기다리다가 여기 3월 30일 날 한 번 더 지지대 라인까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라고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하면서 충분히 또 스캘핑 관점 혹은 5번 라인형 관점의 이 단타 관점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지지선이다. 물론 지지선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매물대를 보고 긋고 나서 그래서 저항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지 저항대를 같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 위에는 누가 봐도 저항선이고 밑에는 받쳐주는 지지대 라인이다. 여기도 이제 동반되는 매물대를 보고 우리 확률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여기서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 근데 여기 구간을 보자마자 저항대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어찌됐거는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 더욱더 이제 정확한 타점은 여기가 고점이다. 이제는 이 정고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등락폭을 보일 텐데 밑에는 두 번 정도 테스트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비교적 이 안에서의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구간들 안에서는 변동폭 구간을 우리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두 번째, 지지대 라인 작용됐으면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시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 노려서 수익을 내고 나온다던가 혹은 고점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 이제 분할 매도를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우리가 고점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행보 구간 또 다른 이제 지지대 라인을 작용을 만들어 준 겁니다. 뚫어줬다. 그러면 저항대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힘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구간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제 큰 수익을 노려보실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뚫지는 못했지만 뚫어주는 타점에서는 또 이 저항대가 항상 지지대 사이로 자리 매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충분히 변동성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지지대와 저항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대가 지지대 라인으로 바뀌는 순간 혹은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는 순간에서는 강한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라볼릭 SAR을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구간들이 많습니다. 자, 아래에 있을 때는 파라볼릭 SAR이 어떻다? 상승 추세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다? 그럼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위에 있다가 위에 점 바뀌자마자 이게 바로 파라볼릭 차트의 추세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파라볼릭 SAR을 활용하지 않고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점진적인 상승이 보이는 것 같은데 조정 구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노려볼 법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 여기서 딛고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노려볼까 말까? 그럼 여기서 이제 투기 심리로 5대 5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심리가 아니라 파라볼릭 SI를 켜보니까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급진적으로 우리들이 딱 고민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하락 추세, 파라볼릭 SI를 딱 이 점등이 켜졌다. 그럼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구나. 보시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강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자, 파라볼릭 SI를 보면서 밑에 점등이 켜지기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가 강한 지지대 작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불어서 매물대까지 동반된 하락폭이 나와줬고 물론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우리가 확신성을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다려봤더니 아직 파라볼릭 SAR은 하락 추세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빨간불이 켜지는 이 당일날 그러면 이제 저점을 여기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겠구나. 들어가셨다가 안정적으로 하루가 넘지 않는 오버나잇용 관점이 아닌 하루 안에용의 단타 관점으로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고 혹은 고점을 노려보겠다. 지금 오늘도 이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승 추세가 연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아. 그러면 파라볼릭 SAR의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기 때까지만 기다려 보시거나 혹은 방금 제가 지지 저항대를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파라볼릭 SAR의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전까지 기다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별로 높지가 않겠죠? 그렇죠. 여기 지점인데 높지가 않거나 혹은 본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 저항대를 그어 봅니다. 특히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횡보하는 구간대 라인 그런 구간대 라인들을 그어 보시면서 파라볼릭 SAR가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대 구간, 여기가 강한 저항대 구간이구나. 파라볼릭 SI는 아직 상승 추세를 말하고 있지만 강한 저항대 구간이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서 한번 기술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그럼 여기서 오늘 최고치 수익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파라볼릭 SL과 지지선과 저항대 선을 같이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보는데 정확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설명은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